내 카페에서 내 손님을 건드려? 커피포트를 들고 있는 여성과 바닥에 누워있는 조폭들. 카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오후 3시 홍대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카페 하루에는 따스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이수미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서 능숙하게 라떼 아트를 그리고 있었어요. 하얀 우유 거품 위에 피어나는 하트 모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3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청춘의 활기가 넘쳤습니다. 카페는 크지 않았어요. 테이블 6개, 좌석 20개 남짓한 아담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수미가 정성스럽게 꾸민 인테리어는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벽에는 수미가 직접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구석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항상 편안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할아버지가 평소처럼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오후마다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이었죠. 수미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정성스럽게 내려 할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오셨네요. 할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수미를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가 제일 편하거든. 수미 씨가 내려주는 커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말이야. 수미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그녀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 그것이 바로 수미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할아버지가 읽고 계시던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중동 지역 분쟁 격화, 민간인 피해 급증이라는 제목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수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미 씨, 괜찮아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던데. 수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뉴스가 안 좋아서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접었어요.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지. 하지만 여기 같은 곳이 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편해져. 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총성, 그리고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 그녀는 고개를 흔들며 그 기억들을 떨쳐내려 했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이제는 평범한 카페 사장 이수미일 뿐이야. 오후 4시쯤 되자 대학생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둔 시기라 그런지 모두들 두꺼운 교재를 들고 왔어요. 수미는 그들을 위해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학생들은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명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지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22살 정도의 대학생이었어요. 얼굴이 상당히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꿋꿋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저기 구석자리에 앉아도 될까요? 수미는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공부하시려는 거예요? 지영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요. 도서관은 너무 시끄럽고 집에서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수미는 지영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그럼 저희 카페를 공부방으로 써주세요. 밤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수미는 지영에게 아메리카노를 내주며 작은 쿠키 한 개를 덤으로 얹어줬어요. 공부할 때 당 떨어지면 드세요. 오후가 저물어 갈수록 카페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손님들이 집으로 돌아갔고 김할아버지도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를 떠나셨어요. 남은 건 열심히 공부하는 지영과 몇 명의 단골 손님들 뿐이었죠. 수미는 카운터 뒤에서 내일 사용할 재료들을 정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수미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카페 입구를 향한 시선, 창밖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움직임, 심지어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일반 사람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수미에게는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액자들 사이로 작은 메달 하나가 살짝 보였어요. 언뜻 보면 그냥 기념품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수부대에서 수여하는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수미는 그것을 일부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걸어두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을 닫을 시간이었지만 지영이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수미는 조금 더 기다리기로 했어요. 혼자 공부하는 여학생을 이 시간에 내보낼 수는 없었거든요. 지영 씨, 배고프시면 샌드위치라도 하나 드릴까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너무 신경 써주셔서 죄송해요. 수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뭐려?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이렇게 있어주시니까 좋아요. 사실 이런 조용한 저녁 시간이 수미는 가장 좋았어요. 아무도 없는 카페에서 부드러운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 뉴스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홍대 거리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거라는 것도요. 지금은 그저 평범한 카페 사장 이수미였지만 곧 그녀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정체가 깨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카페는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마지막 단골 손님이 인사를 남기고 떠난 후 이제 카페에는 수미와 지영만 남았어요. 지영은 여전히 교재와 노트에 파묻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습이 정말 열심이었어요. 수미는 지영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물소리를 최소화하고 의자를 정리할 때도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러면서도 지영이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계속 신경 쓰고 있었죠. 지영 씨, 아메리카노 한 잔 더 드릴까요?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자실까봐 디카페인으로 준비할 수도 있어요. 지영이 고개를 들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이 너무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사실 집에 가면 룸메이트가 드라마를 크게 틀어놔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수미는 지영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알겠어요. 편하게 계세요. 수미는 카운터 뒤에서 내일 사용할 원두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봉지를 열어 향을 맡아보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커피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진짜였어요. 전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수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소음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본능적으로 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밖에는 4명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듯 보였고 목소리도 상당히 컸어요. 가장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강태식이라는 이름의 30대 초반 남성이었어요. 비싼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입지 않던 옷을 억지로 걸친 것 같았죠. 그의 뒤를 따르는 박현우는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었고 걸음걸이에서 거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인 이민석은 마른 체격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조성우는 가장 어려 보였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4명 모두에게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일부러 어깨로 밀치고 있었어요. 한 커플이 피하려고 하자 강태식이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뭘 쳐다봐. 눈깔이 썩었어. 커플은 무서워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그 모습을 본 4명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미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런 행동을 보고 있으면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고 때로는 직접 상대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지영이 창밖 소음 때문에 고개를 들었어요. 밖에 무슨 일이 있나요? 소리가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수미는 지영을 안심시키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마 술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금요일 밤이니까 그럴 수 있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공부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수미는 계속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저 남자들은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뭔가 더 위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춤을 만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곳에 장비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카페 앞치마만 있을 뿐이었죠. 네 명은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강태식이 편의점 안을 들여다보더니 동료들과 뭔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이 나올 때 손에는 맥주캔과 과자가 들려 있었어요. 하지만 계산을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뒤쫓아 나와서 뭔가 소리쳤지만 박현우가 뒤를 돌아보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편의점 사장님은 무서워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미는 이 상황을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런 약탈 행위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나서기에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네 명이 다시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수미의 카페 쪽으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설마 여기로 올까? 하지만 나쁜 예감은 대부분 맞는 법이었습니다. 강태식이 카페 간판을 올려다보더니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의 시선이 공부하고 있는 지영에게 멈춰 섰습니다. 이민석이 강태식의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말했어요. 아마 지영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조성훈과 박현우도 창문으로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네 명의 시선이 모두 지영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수미는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들의 눈빛에서 선량하지 않은 의도가 느껴졌거든요. 수미는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필요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강태식이 카페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어요. 아직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미는 지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지영 씨, 혹시 모르니까 뒷문 쪽으로 가서 계세요. 지영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수미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요. 하지만 지영은 수미의 긴장한 표정을 알아챘어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은데 정말 괜찮으세요? 수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카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종소리가 딸랑거리며 누군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어요. 수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강태식이 가장 먼저 들어왔고 나머지 세 명이 그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카페 안의 평온한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바뀌었어요. 수미는 카운터 뒤에서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경계심이 가득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수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부드러웠지만 내면에서는 이미 전투 모드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평온했던 저녁이 드디어 폭풍 전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강태식이 카페 안을 둘러보며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박현우, 이민석, 조성훈이 차례로 들어섰어요. 네 명의 존재감이 작은 카페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가득 채웠어요. 지영은 갑작스러운 손님들의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카운터 뒤에서 친절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네 명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관찰력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강태식의 오른쪽 주머니에 뭔가 딱딱한 물체, 박현우의 손등에 있는 싸움, 흉터, 이민석의 예리한 눈빛, 조성운의 불안한 손짓까지 모든 것이 수미의 머릿속에 입력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수미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강태식이 카운터로 다가오며 메뉴판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아메리카노 4잔. 뜨거운 걸로. 수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어요. 네, 아메리카노 4잔 나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강태식은 카운터에서 물러나지 않았어요. 대신 수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업하네. 혼자 하기 힘들지 않아? 수미는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거든요. 강태식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지영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 손님이 또 있구나. 그때 박현우가 강태식 옆으로 다가왔어요. 저기 앉은 애 꽤 예쁘네. 대학생인가? 수미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이민석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사생활이라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수미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작동시키며 최대한 상황을 평정심 있게 처리하려 했어요. 커피 내리는 소리가 카페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네 명은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조성운이 지영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공부에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누군가 가까이 와서 서 있으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고개를 들어 조성운을 보자 조성운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시네요. 뭐 공부해요? 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네. 그냥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어요. 조성운이 지영의 교재를 내려다보며 감탄하는 척했습니다. 와, 어려워 보이네요. 무슨 과예요? 지영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예의상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경영학과예요. 그때 이민석이 조성운 옆으로 다가와서 끼어들었습니다. 경영학과라니 멋지네요. 나중에 사업하실 거예요? 지영은 점점 더 불편해했어요. 사실 2명의 남자가 자신을 둘러싸고 계속 질문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미는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접근 방식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척했지만 이제는 명백히 지영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손이 커피잔을 쥐는 힘이 조금씩 세졌어요. 박현우가 강태식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강태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영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4명이 모두 지영 주변에 서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포위된 셈이었죠. 학생, 이름이 뭐예요? 강태식의 질문에 지영은 머뭇거렸어요. 저기 공부하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현우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고? 이 시간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집에서 하면 되잖아. 이민석이 지영의 옆자리에 허락도 없이 앉았어요. 지영이 깜짝 놀라며 몸을 피했지만 좁은 테이블에서는 피할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도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건데. 조성훈도 반대편에 앉으려고 했어요. 수미가 드디어 개입했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시면 안 됩니다. 커피 나왔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드세요. 수미는 트레이에 아메리카노 4잔을 올려놓고 카운터에서 나왔어요. 강태식이 수미를 쳐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가 불편하다고 해? 우리는 그냥 대화하고 있는 건데. 강태식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톤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수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카페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해요. 다른 자리에서 편하게 커피 드시면서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우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조용한 분위기? 여기가 도서관이야? 그냥 카페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수미는 여전히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다른 손님이 불편해하고 계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이 갑자기 지영의 교재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어요. 이거 뭐 쓴 거예요? 필기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 지영이 깜짝 놀라며 교재를 움켜쥐었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이민석이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 교재에 손을 댔어요. 잠깐만 봐도 되잖아요. 그 순간 지영이 일어서려고 했지만 조성훈이 지영의 가방끈을 슬쩍 잡았어요. 어디 가세요? 아직 우리 소개도 안 끝났는데.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놓아주세요. 정말 집에 가야 해요. 하지만 조성우는 가방끈을 놓지 않았어요. 수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섰어요. 손님들,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아니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수미가 휴대폰을 꺼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경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찰을 불러? 박현우가 한 걸음 더 수미에게 다가왔어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끼어들어? 아가씨도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 수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이민석이 갑자기 지영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최신 기종이네. 비싸겠다. 지영이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이민석이 핸드폰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돌려주세요. 제 거예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씩 지영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카페 사장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조용하지만 위험한 기운이 감도는 전사의 걸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고 수미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인격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민석이 지영의 핸드폰을 높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영은 핸드폰을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이민석은 장난이라도 치듯 핸드폰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지영을 조롱했어요. 돌려주세요. 정말로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명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석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강태식이 상황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시간 많잖아. 뭐 그렇게 급해? 우리랑 조금만 놀다가 가면 되지. 그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의 같은 건 없었어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박현우도 지영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서 위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조성우는 여전히 지영의 가방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겨서 지영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완전히 네 명에게 포위된 상태였어요. 도망갈 곳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수미밖에 없었죠. 사장님, 도와주세요. 지영의 간절한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놔주세요. 경고는 충분히 했어요. 하지만 강태식은 수미를 비웃듯 쳐다봤습니다. 경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민석이 지영의 핸드폰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암호가 뭐야? 풀어봐. 지영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지만 이민석은 강제로 지영의 손을 잡고 지문 인식을 시켜버렸습니다. 지영이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지만 이민석의 힘이 더 셌어요. 그만해요. 정말 그만해요. 박현우가 갑자기 지영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나 보자. 지영이 가방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조성훈이 지영의 팔을 붙잡고 있었어요. 놓아주세요. 제 가방이에요. 하지만 박현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 지갑이 꽤 두툼하네. 수미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명백한 강도짓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하지만 강태식은 오히려 수미에게 다가와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강도, 우리는 그냥 친구가 되려는 건데 자꾸 오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기는 누구라고 우리한테 명령해? 박현우가 지영의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1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어요. 학생치고는 돈이 좀 있네. 이거 빌려도 되지? 지영이 간절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제 용돈이에요. 하지만 박현우는 이미 돈을 꺼내고 있었어요. 빌리는 거라니까. 나중에 갚을게. 그때 이민석이 지영의 핸드폰에서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이거 재미있는 사진이 많네. 친구들이랑 찍은 거야? 지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남이 마음대로 보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삭제하지 마세요. 제발이요. 이민석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삭제하라고? 이런 예쁜 사진들을 왜 삭제해? 오히려 우리한테도 좀 보내줘. 그리고는 자신의 번호를 지영의 핸드폰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필사적으로 핸드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미는 이제 더 이상 경고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겠어요. 지금 당장 그 학생을 놔주고 나가세요. 강태식이 수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니면 어쩔 건데? 경찰 부른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불렀잖아.
조성훈이 갑자기 지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지영이 깜짝 놀라며 몸을 피했지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뭐 하세요? 만지지 마세요. 하지만 조성우는 지영의 머리카락까지 만지기 시작했어요. 머리카락 진짜 부드럽다. 샴푸 못 써?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수미의 이성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강태식이 갑자기 지영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지영이 저항하자 화가 난 듯 지영을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지영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야. 지영이 작은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부딪혀서 아팠던 거죠. 하지만 네 명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다치지도 않았잖아.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나려고 했지만 무릎이 아파서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미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무력한 시민을 위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하려는 것. 이 모든 것이 수미가 과거에 목숨을 걸고 싸워왔던 것들이었어요. 수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카페 사장의 눈이 아니었어요.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온몸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살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사가 마침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수미를 다시 쳐다봤어요. 그런데 수미의 변화된 눈빛을 보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선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야, 너 눈빛이 왜 그래? 무서워하는 거야? 하지만 수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항상 했던 호흡법이었습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의 모든 근육을 전투 상태로 전환시키는 준비 동작이었죠.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할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수미는 깊은 호흡을 마치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만지고 있는 지영, 돈을 세고 있는 박현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이민석, 가리고 지영 위에서 위협적으로 서 있는 강태식과 조성훈. 모든 상황이 수미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입력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수미는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커피포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금속 제품이었죠. 하지만 수미의 손에서는 마치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손목의 힘이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강태식이 지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수미가 움직였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미는 강태식의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강태식이 깜짝 놀라 돌아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미의 손이 강태식의 손목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단지 가볍게 비튼 것뿐이었는데 강태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강태식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수미는 정확히 압박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기술이었습니다. 손 놓으세요. 정말 놓으세요. 강태식이 간절히 애원했지만 수미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박현우가 놀라서 지갑을 떨어뜨리고 수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뭐야? 하지만 수미는 강태식의 손목을 놓으면서 동시에 몸을 돌려 박현우의 공격을 피했어요. 그리고 커피포트를 이용해 박현우의 손목을 가볍게 쳤습니다. 박현우가 아픔에 손을 부여잡으며 뒷걸음쳤어요. 이민석이 당황하며 지영의 핸드폰을 던지고 일어났습니다. 야,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수미가 이민석 앞에 나타났어요. 이민석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수미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석의 다리를 살짝 걸어버렸어요. 이민석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조성훈만 남았어요. 조성훈은 겁에 질려 뒷걸음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당신 누구야? 수미는 대답 대신 조성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조성훈이 의자를 집어들어 위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미가 의자를 가볍게 잡아당기자 조성훈이 의자와 함께 앞으로 넘어졌어요.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미는 여전히 커피포트를 들고 서 있었어요. 숨 하나 거칠지 않았고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강태식이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수미가 발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일어나지 마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태식이 위를 올려다보니 수미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강태식은 직감했습니다. 이 여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박현우가 손목을 움켜쥐고 신음했어요. 뭐야, 대체 뭐야?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수미는 박현우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했던 게 실수였네요. 세상에는 당신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민석이 바닥에서 기어 나오려고 했지만 수미가 커피포트로 그의 앞을 막았어요. 어디 가려고요?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는데. 이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수미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수미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정체를 밝힐지 말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수미, 전여군 특수부대 출신이에요. 4명의 얼굴이 동시에 놀람으로 변했어요. 특수부대? 말도 안 돼. 강태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미는 작게 웃었어요. 믿기 어렵죠? 저도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잊고 살려고 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시 기억났네요. 지영이 바닥에서 일어나 수미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놀라움이 더 컸습니다. 사장님이 군인이셨어요? 수미가 지영을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죠. 괜찮으세요?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어요.
아마 편의점 사장님이 아까 일을 신고했거나 아니면 소란을 들은 누군가가 신고했을 수도 있었죠. 수미는 4명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경찰이 오네요. 설명할 준비는 되어 있죠? 박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대화하고 있었는데. 수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대화요? CCTV에 모든 게 녹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변명할 건가요? 강도와 성희롱, 폭행까지 전부 증거가 있어요. 강태식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조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우리가 미쳤었어요. 하지만 수미는 냉정했어요.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정의를 실현했을 뿐이에요. 경찰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들어올 거였어요. 수미는 커피포트를 카운터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평범한 카페 사장의 얼굴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4명은 이제 수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만만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들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말이죠. 카페 문이 열리며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미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남성이 저희 손님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려고 해서 제지했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널브러진 4명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들을 혼자서 제압하신 건가요? 마포경찰서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분주했습니다. 수미와 지영, 그리고 4명의 가해자들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수미는 조사실에서 차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담당 형사는 계속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반 시민이 4명의 건장한 남성을 단숨에 제압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 형사는 중년의 베테랑으로 이런 사건을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말로 혼자서 4명을 모두 제압하신 건가요?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이 지영 씨를 괴롭히고 있어서 제지했어요. 김 형사가 수미의 신분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수미 씨, 직업이 카페 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경력이 있으신가요? 운동을 하신다든지.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지만 과거를 꺼내는 것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과거에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군 복무요? 김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나요? 수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군 특수전사령부에서 10년간 복무했습니다. 김 형사가 깜짝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특수전사령부요? 그럼 정말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거네요. 네, 중동 지역에서 인질 구출 작전과 대테러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수미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어떤 무거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 형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은 충분히 가능하겠군요. 혹시 전역하신 이유가 있나요? 수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지막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어요. 제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었어요. 김 형사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PTSD 때문이었군요.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거고요. 바로 그때 다른 형사가 들어왔어요. 젊은 박 형사였는데 뭔가 흥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형사님, 이거 보세요. 박 형사가 컴퓨터를 들고 와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수미 씨군 복무 기록을 찾아봤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화면에는 수미의 군 복무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특수전 사령부 최연소 입대, 각종 훈련 우수 성적, 실전 참여 횟수, 그리고 받은 훈장들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분이 참여하신 작전들을 보니까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이네요. 특히 시리아에서의 인질 구출 작전이 유명했어요.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힌 한국인 인질 7명을 모두 무사히 구출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전에서 수미의 동료 1명이 목숨을 잃었죠. 그 기록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김 형사가 수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군요. 수미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카페 사장이에요. 하지만 박 형사는 계속 기록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격투기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이셨네요. 각종 무술을 섭렵하시고 특히 근접 전투와 제압술에서는 정군 최고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태식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여자가 어떻게 우리 4명을 이겨? 뭔가 속임수가 있었을 거야. 박 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김 형사가 수미에게 물었어요. 오늘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도한 진압이었다고 보시나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어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면 저들은 지금 병원에 있을 겁니다. 단지 제압만 했을 뿐이에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도 나왔어요. 수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4명이 지영을 괴롭히고 금품을 갈취하려 하고 심지어 성희롱까지 한 것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반면 수미는 정당방위 수준에서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면 시민의 모범 사례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거니까요. 김 형사도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저 4명이죠. 강도미수, 성희롱, 폭행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요. 그때 지영이 조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미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인사했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미가 지영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행히 큰일 없이 끝났네요. 김 형사가 2 사람을 보며 말했어요. 피해자 조사도 끝났고 CCTV 증거도 확보했으니 이제 가해자들 처리만 남았네요. 보통은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할 사안입니다. 수미가 문득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사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김 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방법이요? 수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들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정말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박 형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요? 수미의 눈빛에 특별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군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저들을 정말 변화시켜 보고 싶어요. 단순히 처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형사가 관심을 보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가요? 수미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훈련 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45일간의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어요.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호 법정은 특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격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판사석에는 25년 경력의 베테랑 박 판사가 앉아 있었고, 검사석과 변호인석에는 각각 관련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시선은 방청석 앞쪽에 앉아 있는 수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강태식, 박현우, 이민석, 조성훈 4명은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죠. 특히 수미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묘한 존경심이 섞여 있었어요. 박 판사가 사건 개요를 정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강도미수, 성희롱,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모든 범행이 CCTV에 명확하게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불가피한 사안이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예, 판사님. 피해자이자 현행범 체포에 기여한 이수미 씨로부터 특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 조건으로 특별 교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었거든요. 박 판사가 수미를 바라봤습니다. 이수미 씨,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미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판사님, 저는 이 4명을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제가 군 복무 중 배운 특수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진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해 주세요. 박 판사의 질문에 수미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산악훈련장에서 45일간 극한 상황 훈련을 실시합니다.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신적 성장을 이루고 무엇보다 타인을 돕는 일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변호인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과도한 체벌이나 인권 침해로 이어지지는 않을까요? 수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훈련은 안전기준 내에서 진행되며 의료진이 상주합니다.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오히려 일반 교도소보다 훨씬 건설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자부해요. 박 판사가 4명의 피고인을 바라봤습니다. 이민석이 궁금해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는 건가요? 수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으로 시작해서 체력 훈련, 팀워크 훈련, 생존 훈련, 그리고 구조기술 훈련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 구조 활동에도 참여하게 될 겁니다. 조성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중간에 포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수미의 표정이 단호해졌어요. 포기하는 순간 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됩니다. 선택권은 단 한 번뿐이에요. 지금 결정하세요. 네 명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어요. 박 판사가 피해자인 지영의 의견도 물었습니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저는 수미 사장님을 믿어요. 사장님이 저를 구해주셨듯이 저 사람들도 구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변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검사가 보충 설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주하면 집행유예를 고려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사회에 유익한 기술을 습득하게 될 거예요. 강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하겠습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박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해보겠어요. 정말 변할 수 있다면요. 이민석과 조성훈도 차례로 동의했어요. 박 판사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4명 모두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수미 씨, 정말로 이들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수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45일 후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법정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특별한 선택의 결과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박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특별 교화 프로그램 조건부 기소유예를 인정합니다. 이수미 씨의 프로그램에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수미가 4명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양평 훈련장에서 만나죠. 각자 운동복과 최소한의 개인용품만 준비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강태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45일이면 끝나는 거죠? 수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네, 45일이면 끝나요.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4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수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구하지 못했던 그 동료를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어요. 4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과거의 죄책감을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45일은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었어요. 45일 후 경기도 양평의 산속 훈련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5시 산 정상에서 4명의 남자가 조용히 명상을 하고 있었어요. 강태식, 박현우, 이민석, 조성훈의 모습은 한 달 반 전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해진 몸, 그리고 무엇보다 맑아진 눈빛이 그들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수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왔을 때를 생각하면 정말 믿기 어려운 변화였어요. 첫째 주에는 새벽 기상도 제대로 못하고 투덜거리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수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훈련 과정은 정말 혹독했어요. 첫째 주에는
기본 체력 훈련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km 산행, 오후 근력 훈련, 저녁 수영까지 하루 종일 몸을 단련했어요. 강태식은 셋째 날에 포기하고 싶다고 했지만 박현우가 그를 격려해서 버텨냈습니다. 그때부터 4명 사이에 동료애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둘째 주부터는 팀워크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무거운 통나무를 4명이 함께 들고 산을 오르내리는 훈련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탓하고 투덜거렸지만 점점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석이 체력이 달려서 쓰러질 뻔했을 때 조성훈이 자신의 몫까지 감당하며 도와줬어요. 셋째 주에는 생존 훈련이었습니다. 최소한의 도구만 가지고 산속에서 이틀을 버텨야 했어요. 물을 구하고 불을 피우고 잠잘 곳을 만드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박현우가 발목을 다쳤을 때 나머지 3명이 교대로 그를 부축하며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날 밤 4명은 모닥불 앞에서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넷째 주부터는 구조기술 훈련이 시작됐어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산악구조 기법 등을 배웠습니다. 수미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강태식이 처음에는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아갔습니다. 5째 주에 실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처 계곡에서 등산객이 실족해서 다리를 다쳤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였습니다. 수미와 4명이 즉시 출동했어요. 그동안 배운 모든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순간이었죠. 이민석이 응급처치를 하고 조성훈이 들 것을 준비하고 박현우와 강태식이 안전하게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구조 작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구조된 등산객이 4명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 순간 강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6째 주에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고립된 가족을 구조하는 실제 구조 작업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어린 딸이 캠핑장에서 고립되었는데 접근로가 막혀서 헬기도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미와 4명이 직접 걸어서 구조에 나섰어요. 험난한 산길을 헤치고 가는 과정에서 4명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강태식이 앞에서 길을 개척하고 박현우가 무거운 구조 장비를 운반하고 이민석이 통신을 담당하고 조성훈이 의료 지원을 준비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받은 전문 구조대 같았습니다. 구조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아버지가 다리에 부상을 입었고 8살 딸아이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민석이 아이를 진정시키는 동안 조성훈이 아버지의 응급처치를 했어요. 박현우와 강태식은 안전한 이송로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구조 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한 후 소방서장이 직접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전문적인 구조 작업이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훈련 받으신 분들인가요? 수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제가 훈련시킨 민간 구조대원들입니다. 마지막 주에는 수료식이 있었어요. 4명은 정식 산악 구조대원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지영도 참석해서 그들의 변화를 직접 확인했어요. 한 달 반 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태식이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앞으로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에 제 능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머지 3명도 진심 어린 사과와 다짐을 전했어요. 수미는 4명을 바라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시리아에서 구하지 못했던 동료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비록 다른 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4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거든요. 과거의 실패를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홍대로 돌아온 후 카페 하루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수미는 카페 운영과 함께 민간 구조대 교육센터도 함께 운영하기로 결정했어요. 4명은 수미의 첫 번째 제자들이자 교육센터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신들의 삶을 바치기로 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지영이 다시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수미가 따뜻한 라떼를 내주며 말했어요. 어때요? 이제 마음이 편하죠? 지영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도 강태식 오빠가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걸 봤어요. 수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홍대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이제는 더 안전한 곳이 된 것 같았어요. 4명의 새로운 수호자들이 이 거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카페 벽에 걸린 구조대원 자격증들이 따스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의 증거였어요.